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6일 부동산알 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값은 0.01% 하락하면서 한 주 전과 동일한 낙폭을 보였습니다. 재건축은 보합, 일반 아파트는 0.02% 떨어졌습니다. 서울의 지역은 하락폭이 더 커져서 신도시는 0.03%, 경기와 인천은 0.05% 하락했습니다. 서울은 25대구 대부분에서 하락했고 비강남권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영향으로 수요가 위축되면서 거래 절벽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80.2를 기록해 19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24일에 78.7을 기록한 뒤 약 3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서울은 지난해 11월 15일 기준선인 100을 하회한 이후 44주 연속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수세 위축으로 거래 절벽과 아파트값 하락을 겪으며 사실상 거래 실종기에 들어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품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주택청약 종합저축 전체 가입자 수는 2,700만 3,542명으로 전월 대비 15,711명 줄었습니다. 지역별로 서울 가입자 수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기준금리 급등으로 대출이자 상환 부담은 커졌지만 청약통장 금리는 6년째 연 최고 1.8%에 머물면서 현재 국내 기준금리인 연 2.5%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때문에 주택 청약에 대한 관심도 싸늘하게 식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서울 아파트의 매수세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역대급 거래 절벽에 매매 수급 지수는 19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가격 하락세 역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집값 급등기에 뜨거웠던 청약통장의 열기도 싸늘하게 식었는데요. 가을 이사철이 성큼 다가왔지만 이미 겨울을 맞아버린 시장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지 참 막막합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메이드 퀸 박준영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정권 들어서서 가장 뜨거운 땅 하면 모두 다 용산이라는 데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용산의 개발 시계가 점점 더 빨라질 거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박준영 소장님이 속도 붙는 용산 재개발 투자 전략은? 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용산 재개발 투자 전략 한번 찾아보면요. 지금 용산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철도가 용산을 통해서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명실상부 지리적으로 교통으로 이제 요충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용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용산의 한복판에 50만 제곱미터의 땅이 10년째 그대로 개발이 되지 않고 있었는데요. 민간에서 이 용산의 개발을 하려고 했지만
이제 무산이 되면서 지금 올해로 넘어왔죠. 근데 지금 이제 올해부터는 공공과 민간이 합작으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공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공공에서는 일단 교통시설, 도로라든지 철도, 그리고 지하도로, 공원 등 이제 기본 인프라들을 구축을 해주고요. 그리고 민간에 이제 개발된 택지를 분양함으로 인해서 좀 창의적인 건축물들을 만들 수 있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이 용산은 국제지구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지구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건축물들이 용산으로 집결이 돼서 들어올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용산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롯데타워 아시겠지만 롯데타워 같은 경우에 용적률이 한 600% 정도 됩니다. 가장 높은 빌딩이죠. 근데 지금 용산 같은 경우에 1,500%까지 용적률 완화를 시켜줄 거고요. 여기에 이제 입지규제 최소구역까지 지정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최대 1,700%까지 이 용적률이 완화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가장 높은 건물이 용산으로 들어오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 용산에는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조금 이 용산 개발 속도가 더욱 나고 있는데요. 지금 1호선과 그리고 4호선, 그리고 6호선, 그리고 추후에 GTX A B노선, A노선, 그리고 신분당선까지 용산으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명실상부 이제 그 교통의 허브가 될 예정인데요. 여기에 UAM까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복합 환승센터가 이제 용산에 생길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용산은 우리나라 가장 중심부에서 가장 교통이 집중되는 지역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용산 정비창 부지와 여의도의 부지가 굉장히 가까운데요. 용산 정비창 부지는 국제 업무지구가 될 예정이고요. 이 업무는 기술 기반의 테크 도시가 될 예정입니다.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국제 금융 중심지가 될 예정인데요. 우리나라 제2의 국제도시가 될 예정이고요.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85만 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용산 같은 경우에는 50만 제곱미터니까 15만 평 정도의 땅의 넓이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두 지역에 이제 평수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이 주변으로 좀 용산 같은 경우에는 확장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융복합 국제도시, 입제교통도시, 그리고 녹지 생태도시, 스마트 도시 4가지 목표를 지금 지향을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도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용산에 들어가면서부터 용산에서 나올 때까지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맛볼 수 있는 지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국제기술도시, 국제테크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지금 이제 스마트 도시에 대한 기대가 좀 커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이제 융복합 도시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나라 이제 자족 도시를 만들겠다는 예정인데요. 이 용산 같은 경우는요, 해외 자본을 좀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들을 많이 유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 기업들 중에, 글로벌 기업들 중에 어떤 기업이냐,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이나 중국처럼 땅덩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술 집약적인 산업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 인력들도 기술 집약적인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을 활용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유치가 될 예정입니다. 인데요. 그런 기업들이 유치가 됐을 때 그 기업들과 함께 오는 주재원들도 이제 우리나라에 머물게 될 예정인데, 그렇게 됐을 때 외국인 생활 인프라까지 조성을 이 용산 지역에 해주면서 자체적인 자족 도시를 만들 예정입니다. 국제 의료시설이라든지 국제 교육시설 등이 이제 같이 들어오게 될 텐데요. 아무래도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기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인력들의 연봉이 굉장히 고액으로 형성되어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이런 이제 외국인 생활 인프라들이 굉장히 고퀄리티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봤을 때 이 지역 내의 수요뿐만 아니고요, 외부에서의 수요 또한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많아진다. 그만큼 집가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로들이 이제 용산을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5개의 기존 노선에서 추가로 3개의 노선이 이제 추가가 되면 8개의 노선이 이제 용산을 지나게 될 텐데요. 중요한 거는 8개의 노선이 아니고요. 앞으로
또 더욱더 신설될 노선들은 용산을 필연적으로 지날 수밖에 없게끔 설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8개의 노선에서 추가적인 노선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UAM은 우리나라 지금 최초로 시행되는 상업용 드론 택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용산에서부터 공항까지 다이렉트 라인으로 이제 드론 택시가 운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게 상용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잠실 수서까지 이어지겠는데 이게 더욱더 상용화가 됐을 때 나오는 지도가 있습니다. 연신내, 창동, 청량리, 양재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 지역들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GTX 노선하고 겹치죠. GTX는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에 들어가는 그 노선들인데요. 이 GTX 노선과 그리고 이제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그리고 UAM까지 겹쳐지는 노선이 된다. 그리고 이제 복합 환승 서비스가 이제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지역들도 우리가 한 번씩은 집중해서 봐야 하는 지역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제업무지구 조감도인데요. 지금 여기가 국제업무지구고요. 좌측으로 원효로 1동, 2동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우측편보다는 좌측편이 좀 개발 가능성이 이제 조감도에서도 보이고 있죠. 이쪽은 아무래도 이제 정부 땅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까지 조감도를 통해서 한 번 더 이제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나라 3개의 도심이 있습니다. 구도심, 그리고 여의도, 그리고 강남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 세 도심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3도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열악한 환경 때문에 성장이 정체되고 있고요.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가용 공간 확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기능들이 이제 강남에 집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포화 상태 그리고 용량의 부족에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이제 이 도심들의 기능들을 좀 분산을 해줘야 될 텐데 외곽에 있는 지역에다가 새로운 위성도시라든지 도심을 만들어서 이 기능들을 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도심들의 가장 중간에 있는 중앙에 있는 용산이 이제 서울시에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도시가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 3도심에 우리나라의 모든 사업체, 대부분의 사업체 그리고 종사자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중구, 종로구, 그리고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영등포구, 마포구에 대부분의 사업체 그리고 근로자들이 이제 밀집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기능들도 이제 용산으로 좀 분산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새로운 국제도시로서의 새로운 기능 또한 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국제 업무지구 용산의 이제 사업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용산의 사업 계획을 한번 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이 용산과 이제 우리와의 상관관계,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수혜 지역이 어떤 지역이 될지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 수혜 지역을 예상을 할 때 용산과 같이 이어지는 사업의 연계성이 어느 지역이 있을지인데요. 그 지역은 여의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용산은 제1국제업무지구고요. 여의도는 제2국제도시가 될 텐데요. 용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크도시, 기술 집약적인 기술 기반의 도시가 되겠고요.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금융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가 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국제도시인 만큼 그리고 기술과 금융의 상관관계가 이제 충분히 있는 만큼 이 두 지역의 이제 코어를 조성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지역을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두 지역의 반경을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용산 지역 그리고 여의도 지역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두 지역에 이제 교집합되는 지역을 본다면은 마포 지역 그리고 동작구 지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가 대비 마포구가 조금 더 이제 낮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소액 투자가 가능한 점도 있기 때문에 마포구에 대한 문의가 조금 많다는 점도 한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용산개발 수혜 지역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이제 첫 번째 지역은 여의도 지역입니다.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이 금융 도시로 국제 금융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들이 묶여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규제에 맞는 개발만은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의도 지역이 좀 투자가 여의치 않다라고 한다면 여의도와 가장 가까운 지역의 영등포 지역까지도 이제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정비창부지의 이제 주변에 원효로 1동, 2동이 이제 있는데요. 이 지역 또한 이제 가장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태원동과 그리고 후암동도 이 정비창부지와도 가깝고 용산 공원관도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수혜 지역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지역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언덕과 골목이 많기 때문에 임장 활동에 좀 주의를 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들은요, 소액 투자는 약간 지금은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도 한 번씩 감안을 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이 직접적인 효과가 보여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액 투자가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여의도와 용산의 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교차 지역뿐만 아니고 용산 여의도와의 이제 교통편도 굉장히 좋아질 지역이기 때문에 이 마포구에 대한 이제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이제 마포구에 대한 문의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원님 덕에 나발 분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지금 이 상황 용산 덕에 여의도까지도 좀 같이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역 사이에 있는 지역들 더군다나 더 크게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포구 조금 더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 마포구 창전동입니다.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방 구조는 투룸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4억 7천만 원부터 4억 9천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마포구 창전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마포구 창전동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마포 전체적인 위치를 보게 된다면은 용산, 그리고 구도심, 광화문, 그리고 여의도 이 세 지역에 교차되는 점이 이제 반경을 계산했을 때 교차되는 지역이 이제 대표적으로 마포구가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지역은 광흥창역에서 3분 정도 거리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 광흥창역은요, 지금은 용산과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고 교통편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여의도와의 거리나 아니면은 교통편이 지금은 아직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거리는 가깝지만 교통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시간상 거리가 좀 오래 걸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광흥창역에요, 이제 서부 경전철이라는 노선이 생길 텐데요. 이게 생긴다면 광흥창 다음 역이 여의도가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광흥창에서 여의도까지 5분 이내로 이제 도달을 하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의도와의 이제 시간상 거리, 용산과의 시간상 거리가 굉장히 짧아지는 광흥창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광흥창역 주변으로는 노후도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쪽 보이시는 라인으로 역세권 도시정비 개발 사업이 이제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주변으로도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노후도도 충분히 고려를 하셨을 때, 그리고 이 주변 개발 호재까지도 고려를 해봤을 때 광흥창역은 좀 괜찮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매매 시세는요, 4억 7천에서 4억 9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시세는 이 지역이 이제 마포구다 보니까 임차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임차 수요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전세 시세가 좀 높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임대 금액은 이제 3억 9천만 원에서 4억 1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투자액은 7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이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소액으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마포구 창전동 소개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 서울 마포구 망원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지하철 6호선 망원역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을 해볼 텐데요. 방 구조는 투룸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요, 5억 3천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마포구 망원동 역시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지역은요. 마포구 망원역의 역세권에 있는 합정동인데요. 이 합정동은 우리가 마포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지역이 합정동이 되겠습니다. 근데 합정동에 투자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합정동에는 지금 매물 자체가 거의 없다라는 점도 알고 계실 텐데요. 망원역에서 도보로 6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 그리고 합정역과 망원역 두 가지 역을 동시에 이용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마포구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용산과 여의도 개발에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합정역뿐만이 아니고요. 합정역을 이용하게 됐을 때 서울 2호선 그리고 공항철도 서울 6호선, 경의중앙선, 서울 5호선까지 이용할 수 있는 마포구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합정동은요, 가장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이 많은 게요. 합정동은 개발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다. 노후도가 많은 지역이다. 왜냐면은요, 이전에 이제 우리 이전 시장님께서 좀 많은 개발 계획을 무산을 시키시면서 마포구에 좀 산발적인 개발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노후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합정동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는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역들을 사용하시기에도 편리한 위치, 망원역과 합정역을 이제 다 이용하실 수 있는 위치에도 있지만 그 주변 노후도도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만약에 합정동에 이제 재개발 이슈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재개발이 뭐 가로주택이든 모아주택이든 아니면은 신속 통합이건 그 사업들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점까지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은요 5억 3,500만 원에서요 전세 시세 3억 7천만 원 그리고 3억 9천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투자액은요 1억 4,500만 원에서 1억 6,500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재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염두하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좀 투자 금액이 약간 상향되어 있다는 점도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여기는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뛰어난 지역입니다. 합정 같은 경우에는요, 이동이 편리하기도 하고 대부분의 교통편이 모여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변 대학가들, 그래서 임차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요. 그리고 용산 개발에 따른 배후 수혜지로도 굉장히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포구 합정동 자세한 소개 들어봤습니다. 지금 마포구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되는 지점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용산의 어떤 배후 수요도 흡수할 수 있는 지역인데다가 원래 마포구가 또 젊은 층의 임차 수요도 참 많은 곳인데요. 자, 그런데 좋은 점들만 알아서는 안 되겠죠. 자, 소장님, 지금 마포구 합정동에서 투자에 유의점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합정동은 굉장히 노후도가 많이 진행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임장 활동을 가셔서 그 주변 노후도라든지 그리고 장기적 투자를 하셨을 때 임차 수익률을 이제 결정짓는 거는 그 집의 노후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는데요. 어느 정도의 노후도가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실제 매매를 하실 그 매물의 상태를 한 번씩은 체크를 해보시고 하시는 게 중요하시기 때문에요. 합정동은 좀 임장 활동에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포구 합정동 투자를 이미 좀 마음을 드셨다면 실제로 가서 눈에 좀 담아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포구 합정동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박준영 소장님의 무료 세미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1:1 무료 상담은 물론 새 정부 부동산 최대 수혜지 투자 분석이라는 주제로 무료 세미나도 열립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박준영 소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 모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김원준 전무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보 체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2개의 노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곳인데요. 수인분당선과 신분당선, 이 정자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단지 내 상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세는요. 1억 8,600만 원부터 2억 2,700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1기 신도시 분당입니다. 1기 신도시 가장 첫 번째로 만들어진 신도시이자 그리고 여유 용적률, 그러니까 재건축을 했을 때의 사업성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빼놓지 않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정치권에서도 그리고 정부에서도 다양한 특별법 조성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재건축에 대한 탄력을 받아 나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도시 재건축 공약 여파로 인해서 리모델링 추진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리모델링으로 갈 필요가 없죠. 여유 용적률이 충분하고 재건축을 했을 때 사업성이 뛰어나다면 커뮤니티 시설들을 더 넣기도 힘들고 주차장을 지하 3층, 4층, 5층까지 팔 수도 없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보다는 재건축을 끌고 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1기 신도시 고양시, 그러니까 일산과 분당 지역들 눈여겨보실 필요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성 좋은 두 신도시, 분당, 일산입니다.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공부하실 필요가 있는 지역이면서 자, 분당과 일산 주민들 1억 8천까지 낸다. 자, 1기 신도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건축을 희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앞으로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이 더 활성화가 될 거니까 지금 투자 적기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도 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님 같은 경우에도 정부와는 별도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계속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을 해 나가겠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1기 신도시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뭐 당장 내일 모레 재건축을 하기를 희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약 2030년도경쯤 입주를 목표로 해서 지금 범추진위원회가 조성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한번 큰 기대를 갖고 투자에 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판교, 분당. 2개의 신도시가 맞닿아 있는 지역입니다.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가 거의 30년에 다다르다 보니 지난 5년 동안의 가격 상승 랠리에서 생각만큼 가격이 오르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판교들 같은 경우에 새롭게 형성이 되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들과 생활 편의 시설들, 새로운 상업 시설들과 업무 시설이 들어가다 보니 가격 상승이 상당히 가파랐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하지만 이제 분당의 가격 상승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분당에서 추천드릴 수 있는 두 지역, 서현동과 정자동 지역이 되겠는데요. 두 지역 모두 상업시설 1, 2순위를 다투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중에서 정자동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업무시설들과 지하철 2개 노선, 신분당선과 분당선 2개의 노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큰 가치를 갖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분당 내에서는 부족한 업무시설들, 네이버, 두산, 현대중공업 등 다양한 대기업들이 이곳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이곳에 위치해 있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SK 영구동 같은 경우도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KT 본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회사들이 이곳에 모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분명히 판교보다는 그 규모는 적습니다. 하지만 분당 내에서는 가장 많은 업무시설을 갖고 대기업들이 위치해 있다는 게 중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개발이 진행이 될 경우에 무엇보다도 상당히 변화된 모습으로
도달이 가능하면서 학생들의 수요, 특목고, 학원가들과 다양한 생활 인프라 시설, 업무 시설까지 갖춰져 있다라는 것을 중점적인 포인트로 잡고 이 지역을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전시관 성남시 부지가 되겠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넓은 부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연구시설들이 좀 몇 개 들어와 있지만 새롭게 건축을 했을 때에는 또 대기업들 역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니까 큰 기대 갖고 꾸준히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난 5년 동안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분당, 노후도도 참 애매했었고요. 그리고 이제서야 재건축에 대한 청사진이 그려짐에 따라서 최근 들어서 좀 오르고 있고 무엇보다도 급매물들이 소진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요만큼 올라갔을 때 수원이라든가 그 주변 일대 경기도권 아파트 가격들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이제 가격 상승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이슈는 단순히 대선에서 시작이 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전부터 꾸준하게 1기 신도시 재건축 그리고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님들 역시 많은 힘을 보탰었고요. 경기도지사님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더 힘을 보태주신다고 하니까 단기간에도 좀 괜찮은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투자 금액대가 약 6억에서 7억 정도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아파트를 한번 구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하지만 투자 금액도 워낙 크고요. 그리고 재건축 시간 자체도 아무리 빨리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약 7년에서 8년 정도입니다. 약 6억에서 7억 정도의 금액을 이렇게 묻어두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아파트를 구입을 해보셔도 좋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로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해 있는 상가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주소, 같은 집원을 공유를 하면서 아파트 사이에 위치해 있는 이런 상가들을 노려서 투자에 나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같은 땅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 상가 조합원으로서 이제 조합 자격을 받게 되실 겁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에 단순히 상가만 놓고 재건축을 추진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재건축 추진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법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도 무엇보다도 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다양한 법령들이 이 상가 조합원들을 무시하고 갈 수가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강남 일대, 송파 일대 재건축 단지들 같은 경우에도 상가 조합원들한테 오히려 상가보다는 아파트 입주권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업성이 충분하다라면 상가 조합측과 싸울 필요도 없고요. 서로 아파트 조합측과 사이좋게 그리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을 해서 재건축을 빠르게 하는 게 오히려 서로에게 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만큼 다양한 법령들 그리고 세제적인 혜택을 놓고 봤을 때 아파트, 거주용 부동산들보다도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 이런 것들을 노려보시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상가이기 때문에 거주용 부동산이 아닙니다. 청약 통장은 통장대로 사용이 가능하고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재건축 입주권은 입주권대로 받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무슨 말을 의미하느냐? 우리 아이들한테 2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겁니다. 아이들 명의로 약 1억에서 2억 정도 증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뭔가 하나 해주고 싶은데 아파트를 사주실 수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단지 내 상가를 노려서 투자에 나서 보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송파입니다. 자, 성파의 올림픽 선수 기자촌 상가 같은 경우에도 추진위원회가 조성이 되고 나서 가격이 2배 가까이 올라간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자, 프리미엄이 이렇게 빨리 올라간다. 최초, 그러니까 절대 가격 자체가 적다 보니까 가격도, 프리미엄도 빠르게 올라가서 상당히 단시간 내에 재미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상가조합원 재건축 분담금 폭탄 피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법 개정안 통과돼서 지금 시행이 됐습니다. 상가조합원들한테 계속적으로 유리한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있는 만큼 지금 투자를 안 할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대선 끝났으니 오를 일만 남았다. 재건축 기대감에 수천만씩 뛰는 일기 신도시 어떤 거든 좀 살펴보고 내 자본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거는 하나 정도 잡아 놓으셔도 되는 상황이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재건축이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들어가시면 조금 마음은 편하실 겁니다. 하지만 투자 금액은 지금보다도 몇 배는 올라가 있을 거고요. 절대 수익 자체가 적어질 거니까 지금 오히려 프리미엄이 붙지 않았을 때에 먼저 들어가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자본으로도 충분히 투자하실 수 있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을 모르시는 거지. 자, 그런 만큼 부동산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국토부 1차관 민간 합동 TF팀 구성을 해서 제3차 전체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무엇? 자,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 플랜 수립을 하고 지자체 주민들과 함께 만들겠다고. 자, 국토부에서도 이렇게 보도 자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법안들을 추진을 하고 TF팀, 태스크포스 팀이 구축이 되면서 새로운 팀이 마련이 되고 꾸준하게 사업을 끌고 나갈 거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같이 정리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매매가 1억 중반에서 2억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월세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30년 된 상가 뭐 해봐야 뭐 월세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자, 하지만 지분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그리고 투자 절대 금액이 적다 보니까 1억 중반 정도의 소액으로 재건축 입주권 한번 노려보실 분들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중간에 괜찮은 프리미엄을 받고 나올 수 있는 단타를 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세권이면서 업무 시설과 학원과 및 학군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고 대기업들이 주목하고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는 지역입니다. 분당 추천드리는 지역 두 지역 말씀드렸습니다. 서현동과 정자동. 자, 그중에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입니다. 1억에서 2억 정도 소액 단지 내 상가 매물로서 입주권과 프리미엄을 한번 노려보자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 이번에는 서초구 반포동입니다.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을 해볼 텐데요. 방 구조는 원룸과 또 투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6억 8천만 원부터 7억 6천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강남에 누구나 다 투자하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떻게 본다라면 용산보다도 가장 첫 번째로 투자를 해야 될 곳은 강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강남에 단점이 하나가 있죠. 재개발이 추진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땅값 자체가 워낙 비싸고 그리고 월세도 상당히 잘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매매를 하기보다는 그리고 아파트로 만들어가기보다는 자녀들한테 대대손손 물려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던 지역입니다. 자, 하지만 노후도가 이제는 좀 심하게 좀 올라가 있고 오히려 좀 할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개발에 대한 압력과 이슈가 커져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 개발이 힘들었던 다양한 지역들을 모아타운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파트로 재개발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님 같은 경우에도 바로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공공재개발 등을 통해서 서울 내 다양한 지역들을 재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1기 신도시, 자, 이런 곳들 눈여겨보시고 투자에 나설 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지역은 서초구 반포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반포동에 있는 반포자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평당 가격 1억 진적에 넘어갔죠. 무엇보다도 계속적으로 신고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서울에 있는 집값들 거의 다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생각만큼 강남과 서초구 일대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신고가를 찍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지역인데요. 자, 그 이유는 입지를 살펴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자, 강남입니다. 강남대로가 지나가는 그 길. 지하철 2호선, 9호선, 7호선, 3호선, 그리고 신분당선. 뿐만 아니라 오른쪽으로는 바로 삼성동과 역삼동 일대, 그리고 서초동 일대에 다양한 업무시설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광남대로를 통해서 다양한 광역버스 노선들이 잘 마련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위쪽으로는 바로 잠원,
신사, 압구정 등 다양한 이름 있는 지역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입지만 놓고 봤을 때 가격이 떨어지기는 쉽지 않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지난 정권에서도 강남 집값을 잡으려고 정말 노력을 했었지만 이러한 입지와 그리고 잠시 뒤에 말씀드릴 다양한 개발 호재들 덕분에 오히려 강남 집값은 더욱더 하늘 무르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을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재개발에 대한 이슈 때문에 오히려 땅값 자체가 평당 1억 1,000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아직까지 이 지역들 큰 조정 없이 조용히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개발 호재 같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동입니다.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중심으로 영동대로 지하 개발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으면서 사실 소액으로 투자하기에는 좋지 않은 지역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변에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물건들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들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팔려는 사람도 없는 지역이라는 점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삼성동 일대가 커 나감에 따라서 주변 일대 형성이 되어 있는 다양한 업무 시설들, 역삼동과 서초동 등 그런 업무 시설들의 가치가 더욱더 크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동 바로 옆에 바로 오른쪽에 왼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 논현동 같은 경우에도 거주 시설로서 그리고 상업지로서의 그 가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신분당선 연장 개통을 주목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린 논현동 그리고 반포동 같은 경우에 지하철 9호선을 통해서 바로 삼성동까지 한 번에 약 5분 정도면 도달이 가능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신분당선 2단계 구간이 완공이 되게 된다면 용산까지도 한 번에 가는 그런 지역으로 변모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서울에 위치해 있는 대규모 업무시설 모두를 관통하는 지하철 노선이 생성이 된다. 단순히 말씀을 드려서 강서구 그리고 강남 뿐만 아니라 삼성동 일대, 용산까지 수많은 업무시설들 지하철 9호선, 7호선 그리고 신분당선을 통해서 모두 관통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입지의 집값이 쉽게 떨어지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히려 더 큰 가격의 상승을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다양한 건물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대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건물로서 개발을 한다라고 하니까 한 번 더 큰 기대 갖고 투자에 나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린 서초동까지는 걸어서 약 5분이면 도달이 가능합니다. 강남대로 같은 경우에도 대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상권지들을 구입을 하고 실제 건물들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에서도 논현동과 반포동 일대 한번 직접 방문을 해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낮았었던 상업 건물들이 이제는 얼마만큼 높이 올라가고 있는지 새로운 상업시설들과 회사 본사들이 왜 이곳에 모여들고 대기업들은 그 많은 돈을 쏟아서 이곳을 개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몸으로 한번 느껴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상업지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전에는 관광지로서 그 가치가 상당히 높았었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수객들이 그 자리를 다시 한번 차지하면서 상업지들 꾸준한 발전 가능한 지역이다. 상업지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임대료도 올라가고 땅값과 집값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동대로 통합개발사업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공사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맨날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통 공사는 아닙니다. 2027년에서 28년 목표로 공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불가능할 것 같고요. 약 10년 정도 기간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GTX 2개 노선이 들어오고 다양한 지하에 도로, 환승센터, 상업시설들 그리고 위쪽으로는 업무시설들,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올 예정이니까 큰 기대 갖고 투자에 나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면서 삼성동에 집 갖고 계신 분들, 삼성동에 뭐 하나라도 갖고 계신 분들은 팔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요. 오른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 오늘 말씀드린 반포 1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모아타운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이 아파트로 바뀐다라고 할 경우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해서 지상에 공원이 꾸려지게 된다라면 자, 이것들을 내려다볼 수 있는 아파트가 조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바로 반포자이가 되겠고요. 반포자이 같은 경우에도 공원이 조성이 되면 더욱더 좋아지겠죠. 서초구에서 부족한 자연 녹지 공간들, 강남에서 부족한 자연 녹지 공간들을 이곳에서 해결을 해줄 겁니다. 녹지 공간뿐만 아니라 상업시설까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 큰 기대 갖고 투자에 나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지금 이곳을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고 얼마만큼의 범위로 개발을 할지에 대해서 현재 용역을 발주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올해 말 정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한번 그 사이에 투자 나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이곳에서 여러 곳에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뿐만 아니라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도 크게 세 블록으로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됐으니까 자, 모아타운 가로주택 정비 사업 어떠한 사업이든 간에 아파트로의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려보면서 자, 반포 1동 빌라촌 오세훈표 재개발을 추진한다. 모아타운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주변 일대 논현동과 반포동 자, 재개발에 대한 이슈가 이렇게 큰 겁니다. 자, 이 지역들 아파트로 변화하는 것들 기대하고 투자에 나서 보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전국 집값 급락하는데 서초만 신고가, 초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보험을 어디에 들어놔야 될지 가늠이 잡히실 거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최근에 반포 1동 가로주택 정비 사업 조합 설립 동의서 검인 처리, 연번 부여를 받은 곳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반포 1동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곳들입니다. 자, 그럼 만큼 앞으로 이 지역들 이제 아파트 한두 개씩 올라가기 시작할 거니까 그 사이를 노려서 투자에 나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서 금액 6억 8천에서 7억 중반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6억대 매물들은 소진이 되었고요. 자, 전세 놓고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약 3억에서 4억 정도 금액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세가 상당히 잘 나오는 지역인데요. 그래도 좀 금액대가 있다 보니까 전세 놓고 좀 3억에서 4억 정도 좀 안심하고 묻어두실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포인트입니다. 다른 거 입지 참 좋은 지역입니다. 강남입니다. 집값 잡기 힘든 지역인데 그 와중에 재개발, 소규모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지역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강남에 아파트 하나 마련하고 싶으셨던 분들 또는 안심할 수 있을 만한 위치에 뭔가 하나 마련해 두고 싶은 그러한 분들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반포동도 꼼꼼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만나봤던 부동산 정보 체크들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